예,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제4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문제풀이 1번부터 전근대사 영역인 30번까지 문제풀이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드디어 고려시대로 넘어왔는데요. 훈요 10조를 지어 후세에 전하노니 밤낮으로 펼쳐보아 영구히 귀감으로 삼도록 하라. 훈요 10조 고려 제1대 태조가 되겠습니다. 태조가 훈요 10조를 남겨서 후대에 영원히 전하라고 했었죠. 신최승로 시무 28조를 작성하여 올립니다. 최승로 하면 언제냐? 네, 고려가 그 틀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던 6대 성종 때의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태조와 성종 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1대고요, 6대죠. 자, 정방이 설치됐다. 정방하면은 무신집권기고요. 무신집권기 중에 바로 최씨무신 정권 최충원의 아들인 최우 때가 되겠습니다. 최우가 정방에서 사적으로 나란히를 보았죠. 별무반이 편성됐다. 예, 윤관의 별무반,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편성했었는데요. 이때 여진족이 침입할 때니까요. 이때가 고려 15대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예, 이때 최우 때는 고려 한 23대 고종 때 이때가 되겠고요. 예, 이러면 좀 나오죠. 노비 안건법이 실시됐다. 네, 4대 광종 때 일입니다. 광종 때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됐었죠. 독서 3품과 시행됐다. 예, 통일신라. 예, 38대 원성왕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동행성 이문소가 폐지됐다. 고려 31대 공민왕 때 이야기죠. 원의 간섭에서 서서히 벗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자, 1대부터 6대 사이에 있었던 일 제4대 광종 3번 노비안건법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의 모습. 병란정은 예성왕 연안에 있었으며 이것만 보면 바로 나와야 되죠. 예성왕의 병란도, 네, 고려시대의 대외활동, 대외경제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갈게요.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됐다. 이거 잘 모를 수 있는데요.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인삼, 담배가 상품 작물로 재배됐다. 자, 인삼도 그렇지만 담배 하면 바로 생각나야 됩니다. 이거 조선 후기 때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담배는 광해군 때 류큐, 지금의 일본 오키나와 되겠죠? 그곳에서 건너왔습니다. 조선 후기 때 이야기입니다. 내상, 만상 등이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네, 내상, 만상 역시 조선 후기의 상업활동에 대한 이야기고요. 덕대가 물주에게 자금을 받아 광산을 경영했다. 역시 조선 후기의 경제활동의 모습입니다. 덕대하면 지금의 전문 경영인이 되겠습니다. 오너라기보다는 오너의 지시를 받아서 경영을 하는 전문 경영인이 이때는 덕대라고 불렀습니다. 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대동법이 시행됐다. 광해군 때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대를 이어져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복납의 폐단 시정 역시 조선 후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번 환구라고 불리는 은병이 유통됐다. 고려시대 때 이야기죠. 정답 1번입니다. 밑줄은 이 책에 대한 설명, 이규보의 문집이다. 이규보 하면 바로 생각나야 되는 것이 동명왕편입니다. 우리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바로 알 수 있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지칭했다. 유득공의 발해고에서 나오는 이야기고요. 단군을 우리 역사의 기원으로 기록했다. 이승유의 제왕운기, 또 다른 역사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로 서술됐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그런 책이 되고 그 이외에도 많은 역사책들이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왕의 계보가 수록되어 있다. 이거 잘 모르겠네요. 예, 이 책에 대한 이규보 동명왕편 바로 나와야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서경 임원역의 지세는 음양가들이 많은 대화세에 해당합니다. 자, 서경 나오죠? 서경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님이죠? 묘청 되겠습니다. 묘청에 서경 천동 운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때 왕은 고려 17대 인종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화세에 해당한다 해서 또 서경에다가 궁궐을 짓고 대화궁이라는 궁궐까지도 짓고 그랬습니다. 묘청에 서경 천도 운동이 있었던 일인데요. 언제일까요? 예, 보시면은 고려 인종 때죠. 고려 인종이 어렸을 때 이자겸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묘청에 서경 천도 운동이 있다가 말년에는 문신과 무신 간의 갈등이 서서히 격화되는 시기가 왔죠. 그리고 무신 정변이 실제로 일어나는 때는 이 다음 왕인 18대 의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후삼국 통일은 1대 태조 때 일이고요. 거란의 3차 침입 이때가 고려
현종대 되겠습니다. 제8대 현종대고요. 자, 이자겸의 난 17대 인종이고 무신정변 18대 의종입니다. 개경으로 환도한 거, 원나라와의 오랜 전쟁을 치르다가 개경으로 환도한 거 24대 원종대 일입니다. 자, 홍건적의 침입, 네, 대략적으로 예, 공민왕 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고려 초기에 제작된 이거에 대해서 알려줄래? 예, 이것만 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논산시 관촉사에 있는 관촉사 은진미륵 하면은 정답 1번 되겠죠? 논산에 건양대학교라고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화면의 그림은 천산대력도에 그려진 변발과 호복을 한 무사다. 보시면은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살짝 자세히 보시면은 예, 아픈 대머리고 뒤에 이제 머리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몽골식의 변발 스타일입니다. 이런 머리 모양과 복장이 지배층사에서 유행한 시기에 있었다. 예, 원 간섭기가 지속되면서 원나라의 문화가 고려에 들어오게 되고요. 원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들, 몽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말 잘하고 일본에 빌붙는 사람들, 그 일명 친일파들이 정말 득세하던 그런 어처구니없는 시절이 있었죠. 그것처럼 원 간섭기도 비슷했습니다. 몽골에 빌붙어서 마치 자신이 몽골 사람인 것처럼 예, 지내고 또 몽골에 빌붙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머리 모양과 복장이 지배층 사이에서 유행한 정말 간쓸게 다 빼놓고 민족의 자존심까지 돼버린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자, 원 간섭기가 되겠죠. 자, 윤관이 동북 구성을 쌓았다. 이거는 여진족 침입 때 이야기입니다.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를 장악했다. 네, 원나라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리고 백성들의 피를 빨던 자들이 바로 권문세족 되겠습니다. 예, 정말 꼴보기 싫은 종족들 되겠습니다. 2번이죠.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 권력을 차지했다. 네, 고려의 여러 그 집권 기의 그 변화가 있었는데요. 무신정권 시대입니다. 초조대장경을 만들어 국난 극복을 기원했다. 초조대장경, 몽골의 그 침입 때 있었는데요. 몽골의 침입 때였는데 이때 이 몽골의 침입에 계속 당하다가 결국 원 간섭기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만적을 비롯한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했다. 고려 중기 이 무신 정권의 결과로 무신들이 온갖 횡포를 저지르자 네, 이 당시에 노비들이 신분 해방을 도모하면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왕에 대한 그런 설명, 왕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왕의 시기 또는 그 왕의 업적들을 잘 외워두면은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전근대사 영역에서는 보통 그렇습니다. 국왕의 재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장영실 나왔죠? 다 뻔합니다. 세종대왕 때입니다. 자, 지금 조선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뭐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되고, 자, 세종 때 모습 상상해 볼까요? 예,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그렇습니다. 세종 때 집현전을 만들었는데 이 아들인 세조 때 집현전을 폐쇄해버리죠. 집현전에서 근무하는 관리,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정초가 농사직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농사직설을 읽고 있는 지방관, 이것을 통해서 농사에 더 좋은 방법을 적용하기도 했죠. 칠정산 내외편, 예, 그렇습니다. 우리만의 역법을 만들었던 것이 칠정산 내외편이었습니다. 역시 세종 때 이야기입니다. 주자소에서 갑인자를 제작하는 장인, 예, 이것도 세종 때고요. 네, 화통도감에서 화약 무기를 시험한다. 화통도감, 고려 말에 최무선이 화약을 들여왔죠. 화약을 들여와서 이것으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새롭게 화포를 제작해서 왜구들을 물리치는 그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고려 말의 이야기입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도 왕을 보고 순서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문제 되겠습니다. 가에서 다까지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의 정권을 장악했다. 회군에서 정권을 장악하고 사실상 이제 권문세족을 몰아내고 예, 고려 조정을 이성계가 하나하나 장악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역성혁명을 통해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위화도 회군에서 권력을 잡은 이성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과전법 시행이 되겠습니다. 자, 조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성계를 따르던 그런 신진사대부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참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정도전, 끝까지 고려에 충성을 다했던 정몽주가 있었고요. 또한 이 과전법의 가장 선두주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조준 되겠습니다. 이 조준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전법의 가장 실무에 서서 추진했던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것이 바로 고려 창왕 때가 되겠죠. 창왕 때 과전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요것은 요 앞선 우왕 때고요. 고려 32대고요. 고려 33대 창왕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그래서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경복궁을 건설하게 됩니다. 조선 일대 태조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순서는 가, 다, 나. 정답 2번 되겠죠? 밑줄 그은 제도 무엇일까요? 직전의 폐단으로 이번에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고 하더라. 수도권을 가진 관리가 농민에게 전세를 직접 거두면서 과다하게 수취하는 것이 문제였다. 토지제도를 보면요, 고려시대에 전시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 말에 와서 과전법을 만듭니다. 방금 전 문제에서도 봤죠? 과전법이 전현직 관리에게 주던 거였는데 이게 계속 땅을 많이 주다 보니까 줄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세조 때 직전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직전법 자체에도 폐단이 있고 또 직전법마저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땅이 이제 모자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땅 자체를 나라에서 이 사람들한테 땅을 준다기보다 말 그대로 수조권, 그러니까 조를 이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건데 이거를 또 이제 과다하게 수취하다 보면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소재지 관청에서 그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전세를 거둔 후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땅을 주었다면은 이젠 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 정해진 그 정액제 월급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관수 관급제, 조금 어려운 말이죠. 관수 관급제가 되겠고 이것을 했었던 것이 조선 제9대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성종 볼까요? 자, 현량과를 통해 신진사림이 등용됐다. 현량과 조광조의 제안으로 시행됐었던 그런 제도였는데요. 이 당시 과거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했었던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1대 중종 때 이야기입니다. 성종 아들이죠. 경국대전이 완성됐다. 9대 성종 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성종의 할아버지인 세조 때의 일입니다. 세조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완성되고 반포한 것이 성종 때 일입니다. 정답 2번 되겠죠. 영창대군이 사사되고 인목대비가 유폐됐다. 15대 광해군 때 이야기고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왕자의 난이 발생했다. 태조 때 왕자였던 정한대군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태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탕평비가 건립됐다. 탕평책 하면은 영조, 정조 때 일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 한참 뒤의 일이죠. 정답 2번 되겠습니다. 20번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의 유학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된 교육기관이었다. 자, 순간 이렇게 서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학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뭔가 공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서원은 사적으로 세운 거거든요. 사립 그 학원 내지는 대학, 사립 대학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보기 볼게요. 자, 지방에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했다. 이거 모를 수 있습니다. 지방의 살림 세력이 주로 설립했다. 이거 서원 맞죠? 자, 그런데 흥선대원군에 의해 대부분 철폐됐다. 이것도 서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럼 같은 설명이 두 개 나오니까 답이 안 되겠죠. 이 둘 다 틀린 겁니다. 즉 이것도 서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방에 세웠던 교육기관 향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기도 했다. 정답 5번 되겠습니다. 뭐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한 그런 지방 관아처럼 운영한 것은 아니었고요. 네, 속과에 입학해야 합격 자격이 주어졌다. 여기서 이 향교에서 공부하고 속과에 시험을 보러 올라가게 되는 순서가 되겠죠.